이번에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연 전문가께서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는데 50대 부부에게 있어서 수술비 보험이 이제는 또 필수 보험이라면서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 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많이 찾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제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 분들이 우리 경제활동하고 있는 연령대 중에서는 가장 소득적으로 높은 연령층이고 그 다음에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지출 내역은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50대 분들은 또 경제활동할 시기도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보험 중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50대쯤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하나씩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수술 받는 그런 경우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보험들이 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수술비하고 진단비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진단비 보험으로 구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비와 진단비 차이점을 알려드릴 건데 좌측이 수술비고 우측이 진단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급 횟수, 보상하는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수술비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2번을 수술하든 3번을 수술하든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비를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게 거의 다 큰 질병, 중증 질병이에요. 암, 뇌, 심장질환, 그리고 뭐 장기 요양, 폐, 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암 한 번 걸렸고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재진단암 진단비가 없으면 모든 분들이 암 진단비를 2번을 보상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암 2번 수술하든 4번 수술하든 계속해서 보상받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험료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단비는 뭐 암 진단비 뭐 50대 기준으로 1,000만 원 넣으시면은 한 10,000원 정도 드는데 수술비로 만약에 하시면은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수술비로 준비를 하실 때는 암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질환 있죠. 이대 질환인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혈관 질환이 암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건데 이런 부분을 저렴하고 큰 보상으로 준비하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험료에서 깜짝 놀랐어요. 공 하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차이점을 좀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 수술비가 보장이 또 다양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적과 다르게 좀 다양한 이유로 수술비를 좀 가입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조석훈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병원비 이상으로 우선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내 실비보험 있으니까 뭐 보험 굳이 더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아니면 뭐 이 정도면 대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비보험은 후불제입니다. 즉 우리가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서 돌려받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질병이라든가 간단한 수술이라면 우리가 한 1,200만 원 정도라면 내가 뭐 모아놨던 자산이든 아니면 잠깐 빌려서 아니면 카드 할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큰 수술이라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그렇다면 우선 그거를 먼저 내고 나서 돌려받아야 돼요. 먼저 내 돈에서 나가고 먼저 카드값에서 나가고 나서 돌려받아야 되는 게 실비보험인데 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수술 확인서 한 장만 우리가 병원으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걸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과 후불 차이를 먼저 명확히 인지하시고 이 지금 수술비 보장 내용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점들 기억하시면서 수술비도 좀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비 보험이 어떤 식으로 유익한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이 또 마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수술비 특징은 총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대 진단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 준비하는데 10,000원의 비용이 든다면 수술비는 10% 금액인 1,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준비할 거 2,000만 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 질환은 거의 다 이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 꼭 수술하는 방법이 없죠.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수술, 약물, 방사선인데
2대 혈관 질환은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혈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환자분들 이런 게 끼다 보면은 피가 느리게 가고 피가 잘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술이 워낙 어렵습니다. 혈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은 이제 반복할 때마다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심장질환 협심증이 전체 환자의 7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심증일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시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 시술이에요. 이 시술이 평균적으로 3회 정도 하는데 3번 수술할 때마다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계속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비싼 치료는 거의 다 수술에 해당됩니다. 아마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작은 팔의 골절 수술이나 굉장히 수술의 종류가 많은데 수술하면 일단은 의사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가 우리 보험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넓습니다.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골고루 보장을 해요. 그래서 병력 관련해서는 한 10,00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 이 10,000가지를 모두 다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자해나 미용, 예를 들면은 코 수술, 성형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보상이 당연히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도 저렴한데 납입 면제 조건 또한 더욱더 좋습니다. 건강하신 분들과 유병자분들 저희가 2가지로 나눠놨는데 일단 건강하신 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한 8배가 높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리고 양성 뇌종양이나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 겪으시면은 그 순간부터 보험료 납입 안 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보장 계속 보장받는 거예요. 수술은 계속 보장받는다 했잖아요. 유병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상해질병 80%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50% 이상 후유장애인데 유병자분들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족력이라는 거 무시 못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도 좀 살펴보시면서 수술비까지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비의 장점이 횟수 제한이 없고 저렴한 보험료다라는 말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조석훈 전문가에게 수술비 어느 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제 나이는 상대적인 건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저도 대학교 신입생 때 기억해 보면 이 복학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복학생 형들께서 야 이제 신입생이면 돌 씹어먹을 나이다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 20대가 제가 그래서 군대 갔더니만 결국 30대 분들이 넌 아직도 돌 씹어먹을 나이라고 그러시고 30대가 됐더니만 40대 분들이 아직도 돌 씹어먹을 나이라 그러고 제가 이제 40대가 됐는데 지금은 제 또래분들,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또래를 만나면 과거에는 20, 30대는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건강 얘기를 합니다. 너 무슨 약 먹는 거 있냐? 비타민 뭐 보조제는 몇 개 먹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50대 넘어가신 분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병원에서 뭐 치료받고 더 나아진 뭐 치료라든가 수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또 공유하시게 될 텐데 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수술 이렇게 순위부터 한번 살펴보고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백내장 수술 이렇게 약간 눈이 이렇게 허여지면서 약간 흐릿하게 보여지는 증상 이래서 백내장 수술 안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모든 수술 그 수백 가지가 넘는 수술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생식기 관련된 치액 수술 그리고 척추 수술 그리고 뭐 충수, 담낭, 슬관절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스텐트 삽입 수술, 이게 7위예요. 심장 관련된 수술이 모든 수술의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심장이 7위에 해당되고 있고요. 축농증, 뭐 자궁절제술 이렇게 10위까지. 그리고 편도술, 간, 또 우리 여성분들 생식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유방암으로 인한 우리 여성분들 생식기암 관련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남성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절제를 하게 되면 다시 복원을 하는데 복원은 보험금의 성형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험금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게 해놔야겠고요. 지금 이 1위부터 20위까지 이 가장 많이 순위에 있는 이 수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제가 플랜들하고 보험료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이야기 뭐 정말 다양한 수술들이 있는데 이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도 수술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 조수근 전문가가 돌도 씹어 먹었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잖아요. 그만큼 좀 추상적인 얘기에서 이제는 영양제 언제 뭐 먹냐라는 이야기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수술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의 보험들 준비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술비를 통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많이 뭐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조석훈 전문가께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년 전이죠. 5년 전에 손가락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부러져서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붓는 핀을 넣고 그걸 붙이는 수술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보험금을 받았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그 핀을 제거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핀 박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핀을 제거하는 게 뭐 몇 개월 지나서일 수도 있고 1년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핀 제거할 때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마다 이런 상해 관련돼서도 받고요. 아마 우리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심장으로 가는 길에 스텐트를 끼워줌으로써 그 혈액이 원만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스텐트 서비스 한번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매회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내면 정말 좋겠지만 이 수술을 뭐 여러 차례 또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드는 비용들, 자 수술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부담들 좀 덜어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비용 정말 무시 못하는데 어떤 수술들이 어떤 비용을 또 부담하게 만드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조석훈 전문가님.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식이 맨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뭐 100원 단위, 1000원 단위는 확인해요. 근데 병원에 매일 가서 지금 협심증 수술은 얼마입니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우리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 불리는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발생했을 때 하는 수술이 회당 이만큼 들어갑니다. 회당입니다. 회당. 평균적으로. 그리고 뇌종양 수술 역시 한 1,400만 원. 그리고 간 관련된 간경화, 간암 1,000만 원이 넘죠. 그리고 역시 급성심경색 협심증 좀 경도가 약하다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던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는데 9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요. 위절제술 800만 원.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진단비만으로 커버 못한다라는 겁니다. 암 진단비는 어떤 데 사용되는 거냐면 병원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비들은 내가 병원에 있음으로써 병원 후에 소득 활동이 줄어지거나 없어짐으로써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 비용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병원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심장 질환을 제가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협심증이 이렇게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은 전체 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수술이 4위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5년 전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는데 지금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년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가능한지 이런 상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협심증 관련된 심장 관련돼서는 이 큰 비용들을 꼭 커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평균 수술비를 좀 통틀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수술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나도 이제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아무 수술비나 그냥 뭐 가입하면 되는 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뭐 그냥 가입하면 될까요, 조석훈 전문가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뭐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낸 학원을 찾아가고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그 수술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수많은 보험사, 수많은 수술비 플랜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우선은 이 전체 심장 중에서 스텐트 삽입 수술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피를 보지 않는 수술입니다. 그죠? 피를 보지 않는 수술 개념이 되겠고요. 관상동맥 확장술, 우회술, 심장 카테터 수술들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관열 수술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심장 수술, 허혈성 심장 수술비 뭐 1,000만 원 해놓고요. 가로 열고 관열이라고 적혀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관열. 그것은 피를 보는 수술, 직접 그 아픈 부위를 열고 수술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비관열이 95%고요. 관열은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험 증권에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가로 열고 관열이라 적혀 있으면 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관열 스텐트 삽입 수술, 비관형 심장 수술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장 수술 관련돼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번 이상 한다라는 겁니다. 3번 이상 하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이니까 해당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열, 비관열도 반드시 내 증권 안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피를 보지 않는 이제 비관열 수술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를 보는 것보다는 비교적 피를 보지 않는 수술들이 더 좀 수술이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밖에도 저희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뭐 이런 거 2대 질환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2대 질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은 수술비 보험에서 어떻게 좀 챙기면 될까요? 앞서서 리모델링 보여드린 거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잃어버리셨을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1위인 암만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심장질환에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 허혈성 심장질환을 판매하는 회사는 손해보험사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사는 모두 다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협심증이라는 질병에 관련해서 보장을 못 받겠죠. 그리고 뇌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위가 암, 2위가 심장, 3위가 뇌질환이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3대 질환이라 해서 암, 뇌, 심장 질환을 통틀어서 3대 질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뇌질환은 3가지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뇌출혈 전체 환자 수 9.2%밖에 되지 않죠. 이 뇌출혈은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두 다 판매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손해보험만 판매하고 있고요. 뇌졸중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에서도 GI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분쟁 없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혈관 질환이든 2대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시려면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들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 진단비 있는데 수술비 있는데 2대 질환 나 된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은 그래도 이거 맞나 싶은 분들은요. 연락 주셔서 점검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아래 나가고 있고요. 무료로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계속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그 질병 수술비 뒤에 뭐뭐 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숫자 좀 있던데 요거까지 좀 짚어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수술비 중에서도 64대 질병 수술비라는 이 담보가 있습니다. 64가지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하는 금액이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증 질환인 부분 7대 질병 보시면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 이런 부분은 보상 금액을 많이 드립니다. 1,000만 원 가입돼 있으면은 1,000만 원을 모두 드리는 거죠. 그 밑에 15대는 7대보다는 조금 더 경증인 질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 동맥경화, 폐렴 이런 걸로 인한 수술. 그리고 그 밑에 38대는 15대보다도 조금 더 경증 질병. 그러면은 우리 생식기 관련된 수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양성심생물 거의 혹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내장이 우리나라 수술 1위인데 너무 많은 환자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가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이 금액은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절 생식기염이나 치액 부분도 다 금액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가입 금액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거 다 모두 보상하는 게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술비 박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놓치고 있으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수술비도 좀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조석근 전문가에게 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이거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수술하면 아까부터 심장 수술이라든가 뭐 뇌 수술, 그리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뭐 메스 해가지고 정말 뭐 몇 시간, 장시간 수술하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하고 나서 다행히 뭐 용종 같은 거는 없다라고 해서 제거하지 않았는데 아마 내시경 이렇게 주기적으로 2년, 5년에 받으실 텐데 자고 일어났을 때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그 용종 제거도 사실 이 수술보험에 포함됩니다.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치액이라든가 생식기라든가 이런 우리 경증 수술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술비 플랜 좀 궁금하시잖아요. 건강한 분들의 수술비 플랜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자, 여자분 어떻게 좀 준비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지 않거나 우선은 뭐 최근 병력이 없으신 분들부터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담보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기본 계약이 1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뭐 10원 단위, 뭐 많아야 100원 단위의 기본 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어떤 질병이든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5세부터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드릴게요. 보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 1종부터 5종까지가 있는데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협심증 수술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 4종에 해당된다 그러면 요 5가지 특약 중에서 첫 번째로 5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으니까 여기 심장에 포함되죠. 심장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받고 여기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1종부터 5종에 해당되는 수술이 있으면 내가 제왕절개를 했든 치액 수술을 했든 여기에서 한번 받고요. 여기에서 한번 받고요. 요 맨 위에 있던 질병 수술비 있죠. 여기에서 또 받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 한 번씩 받는 거니까 여기 1번 받고요. 여기 이 5가지 중에 한 번 받고요. 심장, 뇌혈관, 신부전증, 간폐 질환에 해당된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4대에서 만약에 또 해당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액부터 생식기, 백내장, 38대, 7대 수술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심장 수술이라면 마지막 5번째까지 다 받는 겁니다. 이 5가지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각각 따로따로 다 받을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여기에서 하나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거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건강하신 분들은 게다가 추가적으로 해서 각막 이식 수술비, 조혈모, 호흡기 관련 수술비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받고요. 64대에서 한 번 받고요. 여기 인공관절로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특약들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장도 들어봤고요. 이제 보험료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 예상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도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백내장은 160만 원, 용종 제거하시면 80만 원이고요. 자궁근종 그리고 치핵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 지금 보신 것처럼 회당입니다. 지금 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당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고 남성, 여성 생식기, 간폐, 신장 질환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3만 원대고요. 우리 남성분들 3만 원, 4만 원대니까 사실 건강하실 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분들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유병자분들의 보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어떻게 짜면 되는지 보험료까지 쭉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유병자 여성분들 관련된 수술비입니다. 일단 연령으로 2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0대 분들과 50대 이상인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이점 보시면은
질병 5종 수술비 이 부분만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부분 다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장 뇌혈관 심부전 간폐 질환 수술비도 동일하게 500만 원. 그 다음 장에 64대 질병 수술비 이 부분 있죠. 7대 고혈압, 당뇨류이란 합병증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이 부분이 7대입니다. 이 부분은 51세 분들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15대 갑상선이나 뭐 폐렴, 동맥경화 이런 부분 또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백내장에서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또 줄어들죠. 하지만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이런 부분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하면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일단 먼저 백내장 우리나라 수술 1위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양쪽 눈을 수술하셨을 때 1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나 대장 용종 내시경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이 되면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용종이 생길 때마다 2년에 한 번씩 70만 원 수령하는 거예요. 개수 상관없습니다. 개수가 2개 나오든 5개 나오든 70만 원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작은 근종, 유방호 이런 부분은 100만 원, 70만 원. 이것도 건강검진 때마다 만약에 수술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보장받겠죠. 그 다음에 스텐트 삽입술, 이제 뭐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부분은 거의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32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고요. 또한 간폐 신장 따로 수술했을 때는 1,120만 원. 보험료 보시면요. 45세 분들부터 60세까지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로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는 너무 비싸지면은 오히려 너무 무리가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대 질환 관련해서 9천만 원, 7천만 원 수령할 수 있게 짜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금액이 되면은 차라리 장기 갱신형 진단비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여성분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플랜은 비슷하지만 수령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백내장 140만 원, 또 위용종 70, 그리고 남성분들만 해당되는 생식기 70, 그리고 스텐트나 뇌 간폐 이 부분 다 동일하고요. 근데 보험료가 좀 다릅니다. 남성분들이 조금 더 높아요. 5만 9천 원까지 갑니다. 60세 분들은. 하지만 이제 흡연하시거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건 나의 몸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보험 같은 거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만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